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1번째 시간으로 한국 드라마 특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특징 1. 과거 가족극 막장 드라마가 많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장르별로 분류했을 때 한국 드라마는 작품 줄거리가 고부 갈등, 애정, 혼인, 상속, 출생의 비밀과 같이 클리셰적인 플롯으로 이루어진 가족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트렌디 드라마가 꾸준히 만들어졌고, 가족 이야기보다 주인공의 멜로에 집중하는 드라마 또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늘어났다. 사극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일정 파일을 차지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서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소수의 취향에 맞는 소재를 강조한 드라마들이 늘면서 장르의 다양성이 생겼다. 수사물들이 많이 생긴 것도 이때다. 멜로물의 가족 이야기가 조금 혹은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소재의 드라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술한 가족극 필수 요소들이 장르 불문 삽입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국 드라마에서 사실상 높은 시청률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들 없이 대박을 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스타 작가들 중 이런 요소가 없이 드라마를 써본 사람은 없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탄탄한 설정과 스토리를 주무기로 장착한 웹툰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런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가 진부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TV 방송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비판점이다. 1970년대에는 TV의 보급에 따라 방송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일일 연속극이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일일 연속극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각 방송사에서 일일 연속극을 하루 3회씩이나 편성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에 반해서 내용의 차이점은 적어지면서 매너리즘이 심해진다거나 내용의 전개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당시 신문기사가 드라마를 비판했던 원인 가운데서 한 요인이 방송사에 대한 질투였음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당대 기준으로도 장르가 편향되었다는 점은 분명했다. 물론 다른 장르의 드라마라도 한계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대안으로 내놓은 드라마도 시대 환경상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볼 수 없었던 시절 만큼 정책 홍보성 의도가 짙게 깔렸기 때문에 방공 드라마를 편성한다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버젓이 삽입하거나 아니면 팔도광산 시리즈처럼 정책 홍보에 치중한다거나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여하튼 이러한 비판이 당대 제정들에게도 어느 정도 먹힌 데다가 당대 TV 방송사들의 오락이 일색 편성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방송국에 대해 이런저런 눈치를 주었고, 그래서 방송 규제로 통속극, 가족극의 과다한 편성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진다거나 198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농촌 드라마가 편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민주화 이후로 한동안 논픽션 드라마나 TV 손자병법 등 당대로서는 현재 기점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의 드라마가 편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내용의 드라마는 그 이후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데다가 통속극과 가족극들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이어갔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단막극 어린이 드라마, 농촌 드라마가 사라지거나 한동안 사라지는 등 지상파 드라마들의 장르가 축소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양상이 강해졌던 것이다. 반면 그러한 비판을 받은 한국 드라마의 주요 수요층은 주부이고, 한국의 주부들이 결혼, 상속 등 가족 문제, 지정 갈등, 출생 비밀, 고부 갈등 등과 같은 이야기를 현재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드라마의 인기를 얻고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방영한 똑같은 내용 한탕주의를 꿈꾸는 시청자가 많은지 최근 한국 드라마 등장인물을 보면 죄다 가난하지만 활기찬 젊은 여성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류층 남성과 어떻게든 맺어지는 전개가 대부분이다. 이혼녀와 변호사의 결합은 이제는 클리셰 측에도 못 낄 지경. 물론 모든 드라마 시청률 수요가 주부층인 것은 아니다. 그로 시청자 전제에 있어서 다른 시청자들의 수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시청률 40% 이상씩 되는 드라마의 그 시청층이 주부층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들도 복합적으로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비단 주부층만을 위한 드라마 플롯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옛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신파극의 성향이 강한 지정싸움, 눈물젖은 사랑, 고부 갈등 등의 소재가 대부분 등장한다. 이러한 플롯으로 매번 이야기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층의 드라마의 경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주무기로 사용하면서 주제를 채택한 소재는 날려먹는다. 항상 비슷한 스토리 전개의 문제점은 국내에서도 날선 비판이 날아들어오고 있다. 맨날 보던 아줌마 아저씨가 알고 보니 우리 친엄마 아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주인공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는 주변 인물들 마지막 회에 꼭 나오는 N년 후 등. 반면 이러한 드라마 형태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사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도 소프 오페라에 한정한다면 한국의 주부용 드라마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일본의 아침 드라마는 한국 아침 드라마는 우스울 정도로 막장성으로 유명하다. 소비자층이 같으면 생산되는 물건은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등은 시장이 넓고 유통 경로도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드라마는 영화처럼 일정한 러닝타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촘촘한 플롯과 연출을 선보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른 나라 드라마들과 비교해서 한국 드라마의 장르적 특이점을 몇 가지 꼽으면 1. 다른 장르극의 요소가 보편화가 막장 드라마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2. 철저하게 방영 시간대의 장르가 통일되어 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는 점이 있고 3. 재산 문제 때문에 특정 장르를 아예 배제하고 드라마를 철저하게 작가와 캐릭터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이 캐릭터로 밀어붙인다는 점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주역이고 조역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극히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만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악역들의 경우 그냥 오로지 다른 이유 없이 인생이 쓰레기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주인공을 괴롭히고 짓밟으려 던다. 악역에게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정이 있다든가 주인공과 다른 신념을 가졌다든가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괴로워하면서도 악행을 한다든가 기타 등의 복잡하고 매력적인 악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아니 그런 악역을 만드는 시도조차도 거의 없다. 그저 오만하고 인생이 개판이라 주인공을 괴롭히는 철저하게 평면적인 욕풀이용 악역으로만 등장한다. 같은 맥락으로 주인공과 대립 혹은 경쟁하지만 주인공과의 관계나 행동 등이 나쁘지는 않은 라이벌 포지션의 캐릭터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공의 친구 캐릭터는 주인공과 원하는 것도 다르고 러브라인도 주인공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다른 사람과 이어지기에 애당초 주인공과 경쟁하거나 대립할 여지조차 없는 게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주인공과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립할 여지가 생기더라도 그 순간부터 악행을 일삼으며 친구가 아닌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한국 드라마 특징을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 MAD TV의 태도에서 풍자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즌제 한국 드라마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클리셰 떡칠 막장화의 주된 원인은 제작진들의 더불어 이런 질 떨어지는 드라마를 그래도 시청해주는 의식 부족한 시청자들이다. 명작을 만들던
저질 막장 드라마를 만들던 그냥 봐주는 게 문제. 리센룽 일가에서 왕자의 난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자 싱가포르의 한 야당 인사는 아예 대놓고 이건 한국 드라마가 아니다. 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자주 쓰이는 클리셰.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는 막장 드라마 특징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 클리셰들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드라마가 아님에도 줄기차게 쓰이는 클리셰들이다. 이런 클리셰들이 나도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의 장르가 로맨스에만 쏠려있고 이러한 설정들이 특히 여성들이 보기에 로맨스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기 때문. 가부장제가 뿌리 잡혔던 예전부터 주부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막장스러운 설정의 사랑 타령이 많았다. 사실 이런 설정에 대한 지적은 예로부터 진보하다면서 줄기차게 지적되어 왔고 지상파 방송사 내에서도 실험적인 드라마를 편성해 보기도 했지만 실험적인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이나 막장 드라마를 편성하면 최소한 시청률 면에서 기본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 방송사 내부의 편성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의학에 대한 소재로 드라마를 방영할 때 미국 드라마는 환자를 치료하고 일본 드라마는 교훈을 주고 한국 드라마는 연애질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한국 드라마의 사랑 타령은 심각한 편이다. 교사가 나오는 드라마라면 미국 드라마는 교사가 교훈을 주고 일본 드라마는 드라마가 교훈을 주고 한국 드라마는 연애만 한다. 이는 생사를 다투는 전쟁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생, 시그널, 38 사기, 동대, 보이스 등이 로맨스 요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끄는 등 이러한 행보가 줄여질 조짐인 보인다. 케이블 일성.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꽃보다 남자에서 많은 클리셰들이 양산되었다. 그렇지만 수준 이하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면 수출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먼저 이 클리셰들은 주인공들의 성별을 바꿀 경우 전형적인 일본 계통의 오덕 문화 클리셰가 된다.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여성향이 강한 반면 일본 서브컬처는 남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차이날 뿐 본질적으로 성적 환상을 채워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오덕 문화와 한국의 한류 모두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의 경우 남성 계층은 오타쿠 문화에, 여성 계층은 한류 문화에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수출된 드라마 중 가장 성공한 굿닥터는 한국에서는 식상할 수 있는 낙하산 채용 재벌에게 아부뜨는 높은 직책의 여사 역할이라는 클리셰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는 평가가 있다. 즉 드라마의 클리셰는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 한국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장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단점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개연성이 없고 클리셰를 남발하면 모든 것이 단점이 될 뿐인 것.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